경기도민의 돈을 개인의 용도로 썼다는 부분은 차량에 국한되지만은 않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 1억 653만 원 중에서 약 889만 원 상당은 식비로 결제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 비용과 또 자택과 관사로 배달된 과일값도 굉장히 많은 액수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 대표 측은 도청 직원을 시켜서 이 식사들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간 그러면서 샌드위치 얘기까지 했잖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못 들어? 내가 그래도 참치 샌드위치까지 사갖고 네네. 야채 그까지 얘기했는데 뭘 못 들어? 이 의전팀한테 줄 때 가져가는 것도 샌드위치 몇 시에 가져가냐, 샌드위치 가져가냐, 내가 그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공간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과일은 매일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순회동으로는 격주 정도로 해서 자택 앞에 가져다 놨었습니다. 제철 과일을 주로 올렸고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일 자체가 자기 집 앞에 있거나 집 안에 있거나 그런 게 생기는 거를 몰랐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생기는지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오히려 씨 통해서 어떤 과일이 더 필요한지를 지시를 했었으니까 몰랐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검찰은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 또 과일, 식사 대금까지 모두 경기도 예산으로 썼다 이렇게 봤는데 네. 특히나 이제 과일값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간담회 또 직원 격려용 또 샌드위치는 공무원 야근 식비 이렇게 포장이 돼서 업무 추진비로 등재가 됐다. 맞습니다. 그 때문에 비서실장의 횡령 의혹, 배임 의혹까지 추가로 이제 액수가 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겁니다, 장동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 공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데 쓰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아까 뭐 관용 촬영도 마찬가지지만 네. 왜 공무가 생겼는지, 누가 왔는지, 어디 의전했었는지 사실은 하나의 장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쓰다 보면 회계에 맞게 여러 가지 장부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위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렇게 위장됐을 것입니다. 저렇게 되다 보니까 뭐 획수도 많고 금액도 크고 뭐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됐기 때문에 범죄 일람표도 상당할 것인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저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부인하다 보면 재판 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연회역을 박수영 의원이 엄청 이제 예산, 경기도청에서 사용된 예산 등을 토대로 업무 추진비 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그 당시에 밝혔던 내용이죠. 좀 들으신 바가 그렇습니다. 있으십니까? 뭐 우리 박수영 의원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이 뭐 총정리해서 의혹을 제기했었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박수영 의원이 여러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일값으로 무려 2년 동안 2,800만 원 가까이를 사용했습니다. 샌드위치도 700만 원 가까이 되고 세탁비도 270만 원인데 2년 동안 2,800만 원 정도의 과일을 소비했다. 그러면 24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과일을 사들였다는 건데 뭐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많은 양의 과일을 2년 동안 쓸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게 단지 어떤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서만 구입을 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각종 행사 공간에서 뭐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외빈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 행사 같은 거를 준비하다 보면은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나와 물론 잘못 사용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 사용 내용이 모두 다가 이재명 대표가 개인이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이 검찰의 이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2년 동안에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과일값과 뭐 샌드위치값 이런 정도를 사용했다고 지금 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5년 동안 1억 1천만 원의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공수처와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분도 어떤 방식을 썼느냐 하면 예를 들면 4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에 네. 18명이 모임을 했다라는 식으로 업무 추진비를 꾸며서 쓰는 이런 상황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원희룡 전 지사를 빗대서 뭐 제주 10선인이 제주 30선인이 해서 한 복집에서 1,500만 원을 사용한 적도 있고요. 오마카세 굉장히 비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마카세 집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활용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탈탈 털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적 수사다, 정치적 기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한 기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비단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아니더라도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불법 대북 송금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건에서 정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한 기소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인카드나 업무 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그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이 있어야 됩니다. 즉 허위 공문서를 꾸미는 것이죠.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이용하면서 과일을 사적으로 그 사 먹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아주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배달해서 먹고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를 위한 과일값으로 위장한 그런 허위 지출 결의서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19 때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또 의료 종사자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과일로 위장해 가면서까지 법인카드로 본인 과일을 사서 드셔야 되는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잊었는데 대장동 사건 여러 사건들은 이미 그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고발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네. 다 수사의 단서, 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저기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할 때 불송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이런 사안들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불송치의 원인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이런 것까지 살펴봤고 또 하나 세탁물이 있죠. 바로 자신의 개인 의류 세탁비로도 270만 원을 경기도 돈을 써서 세탁소에 맡겨서 빨래를 했다. 그리고 이건 조명현 씨가 배모 씨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세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이것 하나만 맡기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와이셔츠도 일일이 다 세탁소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집 앞 현관으로 보이는 그 소화전 앞에 걸어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옷들 흰 작은 방에 뭐 속옷 하나, 양말 하나, 러닝 하나, 뭐 당뇨약 2개 다 원위치 해놨습니다. 안마기 원위치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다 설명하고 옷장 사진도 촬영해서 보고하면서 옷장에 이렇게 잘 갖다 놓았습니다. 잠옷 공간용 잠옷 세탁해서 원위치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불 빨래도 시킨 것으로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저렇게 개서 사진도 찍고 빨래에서 마치 널어놓는 듯한 모습도 여러분 조금 전에 확인을 하셨죠.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과연 저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저렇게 공간이나 자택에서 와이셔츠나 빨래 뭐 속옷 이런 거 하나까지 일일이 다 조명현 씨가 신경을 썼는데 과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요? 강성필 평론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시켰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죠. 근데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다른 건 뭐 셔츠라든지 세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적인 옷들, 예를 들어서 민방위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지금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조명현 씨가 빨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밝혀져야 되고 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뭐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사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우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이것도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래를 했다는 게 안 믿긴다는 부분은 조명현 씨가 직접 빨래를 했다는 부분은 안 믿긴다 뭐 이런 취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맡겼으 네, 세탁으로 네, 네, 이불을 네. 맡겼으면 네,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사실 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아. 그런데 아니, 저는 뭐 빨래까지 쉽게 말해서 손빨래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참 그게 저는 좀 아무런 의아합니다. 이불 빨래 심부름했다라고 제보자 조명현 씨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뭐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을 테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저게 믿기지 않는 사건이죠. 네, 뭐 직접 빨래를 하면 더 심하고 세탁물로 넘기면 심부름을 시키면 괜찮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철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네. 개인적인 의료에 대해서 세탁물을 맡기고 배달 일종의 그 잘했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네. 그 부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네. 이가 그 도정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도정 활동에 맞는 의상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민방위 옷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금액을 보면 뭐 그거에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저 정도 금액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검찰도 그런저런 변소에 대해서는 다 듣고 또 이게 어느 세탁소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하고 기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70만 원 2년 동안 사용했다. 개인 의료 등을 세탁하는 데 지출했다. 물론 지금 강성필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뭐 이제 도지사 그 중구청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도 있으니까 뭐 지자체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또 믿지만 일단 테이블보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뭐 아까 민방위 의상 같은 것들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공용의 돈으로 경기도의 돈으로 세탁을 할 수 있지만 개인 옷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걸 직접 빨았든 아니면 세탁소에 맡기는 심부름까지 했든 그건 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로션 관련된 내용도 있죠, 최재현 앵커. 네, 싱크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불 비용은 다 법인카드였나요? 네, 여러 가지 결국에는 법인카드였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에르메스 로션이라든가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개인 카드로 쓴 다음에 도청에서 공무원들한테 개인 계좌로 제가 입금을 받는다는 방법을 쓰고. 에르메스 로션요? 네, 그거 이재명 씨가 공관에서 쓰던 로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에르메스 로션. 자, 뭐 명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르메스 로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쓰는 저 로션까지 챙겨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로션까지 지금 조명현 씨가 챙겨줬다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르기가 어렵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저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언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아침마다 나르는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 샌드위치가 이제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 때문에 빵이 눅눅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클레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배모 씨로부터 본인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마다 내가 먹는 샌드위치가 올라오는데 나는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누구 돈으로 샀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 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배모 씨는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사적 수발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내용들을 쭉 모아보면요. 거의 그 김혜경 씨의 사적인 생활들을 배모 씨한테 의지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이 그렇게 사적 수발을 다 드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모를 수 있었겠는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공익제보자의 증언도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조각조각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네. 배달된 샌드위치를 이재명 대표도 드셨고 네. 저 로션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용하는 건데 네. 통상적으로 뭐 어디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로션이나 스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누가 사서 어떻게 산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있으니까 쓰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 뭐 샌드위치 주니까 먹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얘기한 대로 왜 이렇게 불평이 나왔을지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네. 부인 김혜경 씨를 돕는 사모님 팀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검찰은 사모님 팀뿐만이 아니라 도지사 비서실과 또 의전팀도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보자 증언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배 씨가 저에게 사모님을 모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제가 들어갔고요. 정식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배모 씨한테 이력서만 보내고 나서 다른 뭐 면접 절차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로 채용돼서 일을 한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모님 팀이라는 얘기 자체는 이재명을 수행했던 수행팀에서 저희를 그렇게 불렀었고요. 실제로 사모님 팀이 없었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90% 이상, 95% 이상은 김혜경 씨 일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쪽 일은 한 5%에서 1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조명영 씨 당시 업무의 95% 네. 이상의 일에 김혜경 씨를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사모님 팀이라는 명칭 자체가 통용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김혜경 씨 사적 업무에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공무원으로 어쨌든 간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부분들이 공적인 영역이고 어떤 부분이 사적인 영역인지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지사의 의전팀에 배속되어 있는 분들이 지사가 가고 어떤 그 행사나 이런 데에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부인을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수행 개념으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것을 그러면은 개인이 오롯이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 공무원의 일부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까지 저희 다 포함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만 보면 일부 또 조명현 씨가 하고 있는 얘기에 보면 일부 분명히 관리 책임이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대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에요. 다만 이 책임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오롯이 다 물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이 관리 책임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도정의 총괄 책임은 지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지사가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의전팀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총무과다. 그러면 총무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개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개통에 있는 책임자들이 져야 할 책임까지 이재명 대표가 전체 도정 전체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이 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당신이 다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경기도에 대변인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면은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고 어쨌든 모든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것의 최종적인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지는 것은 이 개통상 맞는 거죠. 개통상 그건 맞는 고의적 거고. 책임부터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죠. 이를테면 근데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대변인이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 어떤 직원이 있다 치고 그 직원이 어떤 이 본인의 관리 범위 밖에서의 일탈 행위를 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의 대변인 제가 지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 사안이 이런 정도의 사안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지사께 보고를 해야 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징계까지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갔다면 아마 감사관실을 통해서 징계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그럼 저희 지사가 보고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 안에서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사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하고 무조건 전체의 총괄 책임을 져라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소에서는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사모님 팀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장인데 사모님 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게 사모님 팀이 운영되는데 지사가 전혀 몰랐다라든지 그 수행팀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5% 10%밖에 일을 안 하고 여사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뭐 90% 95% 가까이 일을 하는데 지사가 전혀 그걸 알지 못했다. 사모님 팀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팀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지금 그 사모님 팀에서 일어났던 이런 여러 뭐 법인카드 사용이나 뭐 차량 이런 사용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사모님 팀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뭐 공소장에서는 사모님 팀 자체에 대해서 왜 관리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보다는 이 사모님 팀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저간의 모든 사정들을 사실상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또 간접 사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